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첫 시작하는 주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는 형태로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중에 연준의 반기 의회 보고가 있는데요. 연준의 미국 경제 현황 및 통화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상원, 하원에 출석을 해서 반기 보고가 있다라는 내용과 연준 의장이 반기 의회 보고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을 전제로 올해 세계 경제는 6% 정도를 예정을 내놓고 있고요. 내년에는 4% 정도 중반대를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영국의 이번 델타로 인해서 봉쇄 해제가 일단 예정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아마 4주 정도 연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7월 중에 월 말에 테슬라 AI 데이가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트와이스가 정규 3집 앨범을 발매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우주여행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20일 기준으로 잡혀져 있고요. 21일 BOJ 6월 금정위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22일 22 통화정책 회의가 잡혀져 있고요. 일본은 바다의 날로 휴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통화정책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지난 회의에서 기존 스탠스를 유지했으며 올해 경제 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겠고 7월의 회의에서 PPP 속도 조절과 9월의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3일 도쿄 올림픽이 이제 시작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게 관중은 거의 무관중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넷플릭스에서 킹덤의 아신전이 공개가 돼서 아마 전지현이 이 부분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이낸스 코인이 15일에서 18일 사이에 소각이 됐다라고 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퀀텀의 AMA에 대한 일정이 19일 기준으로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으로 디커렛의 상장이 온톨로지가 19일날 있다라는 내용과 그 뒤로 쭉쭉 또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이오타가 유튜브 라이브 AMA를 한다라는 내용이 20일 기준으로 잡혀져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마그네토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클래식 21일자,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도 21일자 기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기준으로 비월드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커뮤니티의 라이브 경험과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그리고 폴카닷이 해당에 있는 거래소에서 상장 일정이 21일 날 잡혀져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 시대에 따른 보안이라고 해서 테조스가 여기에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베이비 도지 코인이 토큰 소각이 24일날 잡혀져 있네요. 이 도지가 조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코인인데 베이비 도지라고 해서 되게 좀 낯설죠. 예. 아무튼 그런 소식과 카바의 테스트넷이 28일날 일정이 있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 총 공급량이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뜨겁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대부분 테더가 점유율권이 58%인데 내년이 되면 아마 USDC가 이 USDT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점유권이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블리시가 7,500만 달러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9일 SEC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SB 노스스타에서 스펙으로 합의를 통해 블리시 주식을 개당 10달러에 총 750만 주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스펙은 픽 에커지션의 합병을 통해 시가총액 90억 달러로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고 전달한 바가 있었고요. 이번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이달 들어 두 번째 암호화폐 기업의 투자로 소프트뱅크 라틴 아메리카 펀드로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이 19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대통령 실물 그룹의 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앨런 장관은 규제 기간을 통합하며 투자자, 시장,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잠재적 이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의 급격한 성장을 비춰볼 때 규제 및 권장사항을 개발을 위한 다수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게리 겐슬러, 제롬 파월 의장, 로스틴 베넘 등등이 참석을 해서 서로 뭐 주고받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보게 되면 이 누나가 리더라고 보면 돼요. 예, 보이지 않는 리더입니다. 예, 보게 되면. 그래서 야 쿵짝쿵짝해서 스테이블코인 아주 좋아요. 이 모델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걸 너무 대놓고 하기에는 지금의 통화에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약간의 투트랙 전략에 대한 립 서비스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 스테이블 부분은 거의 시중은행 쪽에서 발권하는 측면으로 아마 해당에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기에서 조금은 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 뒤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좀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규제 부분하고 필요한 규제를 어느 정도 적용하는 데까지는 시기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라는 배경은 디파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눈치가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부분을 빠르게 수용을 해줌으로써 그만큼 디파이 시장 자체가 아주 현재에 있는 이 기존의 금융에 있는 패턴에서 엄청난 혁신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아무래도 IT 개발자에 대한 개발자 직군이 엄청나게 부족해질 형태가 매우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억대 연봉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과급 추이도 따로 인센이나 성과급도 따로 챙겨주겠죠. 그러니 이때 IT 개발자 직군은 부르는 게 갑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시점에서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수혜자는 이쪽 직군들이 되겠지만 거의 잠을 많이 못 잘 것입니다. 많이 연구가 필요하고 그만큼 버그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잘 돌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조업으로 성장했던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생산 공정에 있어서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율의 생산성이 제대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계속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개발자가 프로그램이 자동화 형태로 계속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디파이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저런에 대한 문제점이 꽤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거를 계속해서 수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중 은행이 직접적으로 내놓는 디파이 쪽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약간 건너서 할 확률이 아마 그 다음 시즌에서 가장 활기를 띄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뒤에 그제서야 시중은행 쪽에서 좀 인기가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아시잖아요. 은행의 성격상, 성향상 무조건 영순위는 보안, 안전, 그리고 이게 오류가 없는지 그런 거를 면밀히 따져본 뒤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고가 다이아몬드가 암호화폐로 결제가 됐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슈를 좀 받았다라는 내용과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장 132만 개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TF팀으로 해서 공과금, 외식, 교통, 쇼핑 등의 결제가 사용이 됐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누적 거래량이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쓰인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스케일의 공식 트위터에 16일 기준으로 약 280달러를 기록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0.76% 하락한 29.88달러로 이더리움 시탁은 1.97 하락한 19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BTC에 있는 프리미엄 추이가 마이너스가 안 되는 시점이 될 때까지는 점차 좀 더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해당에 있는 이 자료를 또 보시게 되면 GBTC의 락업 해제 일정 거의 다 7월 달에 뭉쳐져 있어서 거의 7월 달이 거의 막바지이고요. 이제 8월 달 때부터는 좀 안 좋긴 하겠지만 8월달이 가장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월달 그리고 8월달에 이렇게 한 번 더 사준다라는 의미는 그런 형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8월달에 좀 더 줘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의 경기 부양 보조금 0.02%의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미 연준의 경기 부양 보조금만 들어간 게 아니죠. 각 나라의 모든 보조금 추이가 일정 비율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보조금 추이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실업수당으로 들어갔던 게 주급으로 줬지만 월로 따지면 300만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는 피해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정도를 또 챙겨줬습니다. 예. 근데 한국만 또 챙겨주지 않아서 한국의 자영업자분들이 이번에 좀 다시 일어나니까 한국 정부가 약간 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또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따른 재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짧게 쪼개서 그만큼 뭐 책정해가지고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예산 부족인 것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네, 인구수가 부족한 탓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기초통화의 힘을 갖고 있지 않는 그 부분도 좀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제기했다라는 내용과 네바다주의 석유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기 최대 100만 대 배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플래시론의 공격에 피해 팬케이크 버니가 폴리곤 스시볼트의 재오픈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렌 노이어가 오늘 1.3만 개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유입은 내부 원래 간의 이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리 작업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뭐 이렇게 또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뭐 93% 마이너스 수익률, 유로 리딩방 업자 해가지고 뭐 이런 유튜버 분들 이런 실력으로 유로 리딩을 한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또는 저런 리딩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댓글은 또 더럽고요. 그 다음으로 뭐 댓글을 보게 되면 또 찰리 브라운님의 뭐 댓글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탓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성인이고, 또 성인은 또 그만큼 국가가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 성인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제 짊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던 이제 제도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인한테 전가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그런 BJ들이 일정 자금을 받고 그런 리딩을 약속을 했다라는 거 엄연히 해당에 있는 유튜브라고 해도 불법입니다. 지금은 불법이에요. 최근에 불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리딩을 하는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리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에 대한 그냥 일정 광고만 그렇게 좀 봐달라라는 거 빼놓고는 바라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자발적인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강요한 거 1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오프라인에도 잠깐 뭐 특정 몇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커피를 사드렸지, 아니면 제가 상품권을 더 뿌렸으면 더 뿌렸지, 제가 돈 받은 게 1도 없습니다. 네, 저는 떳떳해요. 네. 근데 본인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마음이 이제 그게 이제 계좌를 또 보면 현실적으로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것도 꽤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있어서 저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까봐, 또 논란의 여지가 나올까봐 제 계좌 부분을 또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대로 약속과 그대로 저는 제가 매도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매도를 조금 더 아주 진짜 미세하게 좀 더 빠르게 매도를 하긴 했지만 50% 정도를 미리 이 시점에 맞춰 가지고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래서 인증을 웬만하면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증을 한다라고 해도 믿으실 분들은 믿을 것 같고요. 믿지 못하실 분들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욕을 다실 분들은 욕을 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월 중순 때부터 정리를 들어갔고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갔냐? 왜 그러냐면 출금을 할 때까지에 대한 최대 액수가 에고피트가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14억 원 정도에 대한 규모를 일단은 따로 빼놨고, 지금의 코인에 있는 건 딱 지금 요거의 반은 남아져 있습니다. 네. 아셨겠죠? 그리고 이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당연히 나머지 자금은 또 다른 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저는 제 소신껏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존의 약속대로 미리 커뮤니티에 미리 글을 써놓던지, 아니면 제가 파는 시점에 제가 좀 더 빨리 파는 시점에 맞춰 갖고 거의 조금 늦게, 하루 이틀 좀 늦게 그렇게 커뮤니티에다 썼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유동성이 얼마나 이렇게 제가 뭐 그냥 일반 개미밖에 안 되는데 네가 팔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제가 뭐 그렇다라고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뭐 슈퍼 울트라 뭐 찰리 브라운님만큼 제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네,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무논리성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소신껏 제 영상 그대로 제가 원래 투자하는 방식대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할 때 수익 공개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강요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 제 돈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7월장 뼈 때리는 팩트를 알아야 안 잊는다 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APP 랭킹이 있습니다. 업비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순위와 APP 랭킹 또 보게 되면 증권 쪽으로 또 올라가는 추이를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권의 300만 명 돌파, 업비트와 비슷한 추세로 떨어지는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위 거래소를 따져보면 한국, 인도네시아, 코인베이스, 업비트, 크래킨만 오지게 하는 중이고, 업비트는 위에 말한 것처럼 시체급인데 상위 탑을 보여주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탑인데 우리가 느끼는 업비트 탑이라면 코어백 크라켄 거래에서 버거들이 거래를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커스터디 물량 또는 채굴 물량에 풀어대는 거래소는 따로 있고 폴로니스, 비트스태픈 등의 순위에 노출되지도 않는다. 바이낸스만 그나마 거래량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위처럼 선물장 또한 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다가가고 있으며 고점 하락, 붓다빙, 그리고 그레스케일 언라식에 맞춰 하락 장세가 개미 고래들에게 대부분 상위 고래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5월, 6월 대량 청산자가 15만 명 이상이 발생하다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먹잇감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으며 가속화된 이유는 일명 선물 유튜버를 보고 따라치기, 반대치기, 청산가에 비슷한 위치가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최근에 보게 되면 선물 아시죠? 선물에 거의 유명한 유튜버가 한 분이 계십니다. 네, 네 그분이 계세요. 네, 그냥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꾸 반대 베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자꾸 교란을 많이 준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근에 철구 BJ가 이런 쪽에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약간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물스물 코인의 선물 유튜버가 해외 선물 거기서 잘 살아남아서 훈련된 애를 때리고 전복 성장해서 해선으로 나를 준비한 이는 거기서 잘려먹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었고 라이온킹을 보면 생태계 상위 포식자에서 잡아먹고 뼈만 남은 푸른 동산의 정적과 까마귀만 날아다닌다. 업비트는 68만 명이 일일 활용 중인데 이 중 코인판만 3천여 명이 이상 단타 또는 선물 유저로 활동 중이며 거기서 선물 유튜버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포함 3만에서 5만 명이 동시 시청 중이다. 한국인이 바이낸스 먹여 살리고 차트 휘게 잘 만들고 있으며 거기에 이미 디시겔 등등에서 판을 흔들고 시그널을 띄우니 이런 폭투가 오늘처럼 좀 잘 나오는 것 같다. 그중 한 전략이 이번 NFT, 엑시, 플로우, 스택스, 현물장에 돈 좀 지고 현금 유지 비율이 높은 코인러를 잡아먹는 작업과 손절해서 원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개미들을 잡아먹는 투트랙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100에서 1000% 푸근하게 장기 홀더가 제일 마지막 먹거리로 보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저는 그래요. 항상 여러 내용을 다 들어봅니다. 네, 헛소리도 한번 들어보고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게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해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내용을 제 머릿속에서 싹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더 살까, 더 팔까 이런 부분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초보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서 오래된 고인물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누구나 자기 자산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진로 설정을 해서 가는 거고 직장도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 본인이 이력서를 내서 물론 거기가 뽑아줘야 되겠지만 전제 조건은 본인이 지원해서 본인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하는데 왜 투자할 때는 왜 남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모든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기에는 너무 빠듯하고 너무 일정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형태로 대충 따라가면 보통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본인의 기준이 흔들리면 본인의 계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대로 만약에 제가 매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번 여러분들 대비보다 물론 이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정보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있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최종 결정을 한 뒤에 제가 항상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한 그 다음에 있는 그 현금 시드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를 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까지 저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코인만 투자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만 너무 올인해서 한다고 하면 현금 시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따른 그것도 준비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죠. 기다리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겨내야 됩니다. 네. 이미 생태계는 이미 확인이 다 됐죠. 그리고 이미 이 세계관도 이미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8,000개 중에 몇 개를 잘 찝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냐, 여기서 나뉘어지게 될 것인데, 나는 그런 위험한 도전을 하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하락장의 비트나 이더리움 부분을 적절히 섞어서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좀 더 그놈의 욕심을 제어를 못하면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해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셨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수익 인증에서 너 생각보다 좀 적지 않냐? 라고 하지만 제가 돈 쓸 때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네요.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갖고 그거에 따른 뭐 질타를 듣는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더 많이 수익을 더 냈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네. 나머지 50%는 그대로 물린다고 해도 어차피 수익권이긴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서 빼지 않았을 때 물린다고 해도 더 살 거예요. 저는 왜? 현금의 시드가 많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게 다 아닙니다. 예, 그냥 코인에서 벌어들였던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인 것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 이런 수익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배경은 과거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맨날 욕밖에 안 먹거든요. 내가 욕 먹고 굳이 내 돈 갖다가 내 돈 공개한다라고 욕 먹으려고 하는 게 너는 이 시국에 너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냐? 이렇게 또 안 입곱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불편하실까봐 안 올려요. 안 올리면 또 안 올린다라고 또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뭐 돈이 좀 엮여져 있다 보니까 더욱더 예민하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할 때만 올릴 겁니다. 논란이 커질 때나 뭐 이럴 때만 올릴 거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뭐 올려주세요 해도 저는 안 올릴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막 섭섭해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왜냐? 이건 제 돈이니까요. 예, 제 돈은 제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같이 이제 투자하고 그 투자에 따른 공부를 했던 걸 나눠주는 것이고 제가 그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냥 광고만 좀 몇십 원밖에 안 하는 그 광고 그냥 그 정도로만 전기세 낼 만큼만 그것만 해달라는 형태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패의 가능성이 있으니 플랜 B도 좀 하고 그만큼 돈의 금액이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에 따른 그것 또한 나중에 추후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만큼 이 금액이 내가 감내할 수 있냐 내 인생에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냐를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번 시장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더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기본만 클 뿐이지 그것만 잘 존버를 해서 하시면 되지만 이제 거래소도 정리가 되고요. 일명 작은 코인들, 시총이 얼마 안 되고 좀 문제 있는 코인들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코인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 안에서 타겟팅이 돼서 사라지는 것은 그거는 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못 모르고 그거에다 몰빵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규제에 선정이 돼서 없어지는 코인이다. 그렇게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본인이 선택한 것이니까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 뭐 안타깝지만. 그래서 미리 업비트에 들어가져 있는 그런 유의 종목 같은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특정 코인을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정 코인을 이거 정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구독자가 조금씩 그래도 늘기 때문에 그냥 추세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특정 이날 사서 이날 파세요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특정 코인 어떤 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집요하게 뭐 하나를 제발 좀 하고는 싶지만 못한다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이미 다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시총에서도 보게 되면 요새는 마켓캡 자체가 여기서 잘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래소 대비 NFT, 포트폴리오 대비, 그리고 여기에서도 캘린더가 따로 있고요. 디파이, NFT, 폴카드, BSC, 솔라나 다 이자 논사에 있는 카테고리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만 찍어가지고 보셔도 해당에 있는 어떤 테마에서 어디 쪽이 가장 인기가 좋은지, 어느 쪽이 가장 탄탄한지 그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것도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나 이거 이 두 개로 그냥 적절하게 타이밍 매매와 타이밍 매수 매도를 좀 교차하시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